안녕하세요. 알면 좋고 몰라도 크게 상관없는 오토캐드의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디테일스인데요. 이번에는 화면에 보이는 각종 메뉴들,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끄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다른 건 큰 내용은 없는데, 요 내비게이션 큐브, 저 뷰 큐브에 대해서만 좀 환경 변수가 많아서 저거는 세세하게 다루지는 않을게요. 저 메뉴 띄우는 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밑에 영상 정보란에다가 어떤 것들이 있나 쭉 써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부분, 필요한 게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은 이런 것까지 질문을 올리신 적이 있었거든요. 오른쪽 위에 있는 요 메뉴, 저걸 없애고 싶다 라는 분까지 계셨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 스킵해가면서 보시면 되고요. 필요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디테일스가 원래 그런 거 다루는 거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하고 많이들 사용했으면 좋겠는 게 이 신속 접근 도구 막대 요 부분이죠. 기능 추가, 이렇게 추가하고 제거하고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쓸 때에도 키보드에 Alt 버튼 누르면 번호가 이렇게 뜨니까 사용하기 쉽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많이 안 쓰고 오히려 걸기적거린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끄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아예 끄지는 못하고요. 버튼을 지워야 돼요. 근데 버튼 지울 때 이렇게 해서 하나씩 지우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우는지 설명을 하자면, 다른 명령, 요 끝에 있는 거꾸로 된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에 다른 명령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인터페이스 사용할 때 자주 쓰는 메뉴죠. CUI,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 이쪽에 들어오면 신속 접근 도구 막대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서 쭉 선택을 해서 지워주시면 한 번에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적용하면 싹 지울 수 있어요. 이렇게 기본 명령은 위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필요한 거 하나씩 클릭해서 꺼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일단 다 지운 다음에 필요한 메뉴들 추가해서 Alt 1번 이런 식으로 기능을 사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라는 게 수정할 때 한 3분, 4분, 5분 이 정도 걸리는 게 귀찮아서 세팅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터페이스는 한번 설정을 해 놓으면 누적해서 작업 시간이 계속 조금씩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리더라도 일단 한번 세팅을 해 놓으면 그 투자한 시간이 절대 아까울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세팅을 할 때 제대로 원하는 걸 그대로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신속 접근 도구 막대 지우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밑에 있는 요 메뉴들인데, 이 리본 메뉴는 명령어 리본 RIBBON 요걸로 열고 RIBBON CLOSE 이 친구로 닫을 수가 있죠. RIBBON CLOSE. 그리고 실수로 이거를 작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요 탭에 빈 공간, 요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더블 클릭하면 한 단계씩 작게 표시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표시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하면 원래대로 크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게 표시됐다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요 빈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루프로 돌아가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사실 리본 메뉴 안 쓰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클래식 메뉴에서 메뉴 막대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옛날에 사용하던, 근데 요거를 키면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 있는 Alt 버튼을 사용을 할 수 없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요 메뉴 막대가 켜져 있으면 Alt를 눌렀을 때 파일 옆에 F,
편집 옆에 2 요게 활성화가 됩니다. 요 위에 있는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 대한 단축키는 무시돼요. 그래서 Alt F 누르면 파일 명령이 나오고 Alt N을 누르면 치수에 대한 게 나오고요. 선형 치수는 Alt N L 이런 식으로 명령을 불러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요 메뉴 막대 켜는 건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서 메뉴 막대 표시 숨기기 이 친구를 해줘도 되고요. 환경 변수로는 MENUBAR이에요. 그래서 이게 1로 돼 있으면 열리고 0으로 돼 있으면 닫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메뉴 막대를 사용을 하면 당연히 도구 막대를 꺼내서 클래식 메뉴로 사용을 하겠죠. 뭐 도면층이라든지 일단 한번 열어두면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필요한 내용을 꺼내서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기, 수정 뭐 이 정도만 열게요. 그리고 요 왼쪽에 점점점점 되어 있는 요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필요한 부분에 고정시켜 놓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배치를 다 끝냈으면 일전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UI 잠금으로 I에다 잠가 놓으면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드래그 할 때 마우스 커서가 X자로 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로 잠가 주시면 조금 더 인터페이스 변동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하나 더, 이 도구 막대는 16 곱하기 16 픽셀이에요. 픽셀 단위로 조절이 돼요. 리본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변이라서 화면 해상도나 퍼센트에 따라서 이게 크기가 자동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데 도구 막대는 그런 식으로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해상도 모니터 쓰시는 분들한테 버튼이 너무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옵션에 화면 표시에 도구 막대의 큰 버튼 사용에 체크를 해두면 32 곱하기 32 픽셀로 크기가 커져요. 요게 맥시멈 사이즈입니다. 버튼이 너무 작아서 클릭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옵션에서 화면 표시 도구 막대의 큰 버튼 사용 요거에 체크를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도구 막대를 한 번에 열거나 다 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열거나 다 닫거나 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런 한계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툴바가 TOLBAR 도구 막대 이 친구를 사용을 하는 건데 요 앞에 빼기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스크립트로 사용할 수 있게 도구 막대 명령이 들어와집니다. 여기에서 어떤 거 안 넣었나요? 표준 요 아래쪽에 표준이라고 써졌죠. 표준이라고 입력을 하면 표준 막대를 표시, 숨기기, 왼쪽, 오른쪽 뭐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해줄 수가 있어요. 표시 누르면 표준 막대가 생겼죠. 그런데 여기에서 옵션에 보면 전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전체 5를 입력을 하면 전체를 한 번에 표시하거나 숨기기도 가능해요. 전체를 한 번에 표시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한 번에 모든 게 다 나오게 되고요. 5에서 하이드 숨기기를 해주면 한 번에 모든 도구 막대가 꺼집니다. 참 쓸데없긴 쓸데없죠. 자, 요렇게가 도구 막대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다시 표준으로 돌아와서 다시 설명을 시작을 해보자면, 자, 여기 위에 요 줄까지는 끝났는데 요 오른쪽 위에 거는 제가 설명을 안 했죠. 요게 인포센터, 정보센터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구글님께 검색을 한번 해보면 관련 내용이 나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윈도우 레지스트리에서 하는 거라
버튼으로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윈도우 레지스트리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수정을 하려면 한번 껐다 켜줘야 돼요. 레지스트리는 프로그램 실행할 때 일기니까. 자, 어떤 식이냐 하면 실행키 윈도우 플러스 R 버튼 눌러서 실행창 열고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실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주소로 다서 1번으로 돼 있어서 활성화되어 있는 걸 0으로 바꾸고 오토캐드를 다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여러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각 버전에 대해서 하나씩 다 제어를 해줘야 되고, 레지스트리 잘못 편집하면 큰일 나니까 조심하라는 내용의 경고 메시지도 있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오토캐드를 한번 껐다 켜줘야 되는 거니까 저는 LT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자, 레지 에디트 실행을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특정 경로가 있습니다. 이게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습에 있는 명령어로 이 친구로 확인을 해주면 레지스트리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 주소에 있는 오토캐드가 실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버전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바로 찾아가면 H키 커런트 유저에서 소프트웨어에서 오토데스크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오토캐드 사용하는 릴리즈 번호, 이게 설치된 버전이 여러 개 있으면 이 릴리즈 넘버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사용하시는 거 잘 찾아서 들어가 줘야 되고요. 여기 내려가면 인포센터라고 있습니다. 인포센터. 그러면 요걸 선택하면 오른쪽에 인포센터 온이라는 게 있고요. 요걸 더블 클릭해서 0으로 바꾸면 된다는 내용인데, 오토캐드는 실행 중이니까 저는 오토캐드 LT로 한번 해볼게요. 오토캐드 LT도 한 개 버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인포센터, 이 친구가 1로 되어 있는데 0으로 수정을 해주고 오토캐드 LT를 실행을 하면 오른쪽 위에 있는 인포센터는 꺼진 상태에서 실행이 될 겁니다. 실행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네, 실행이 됐는데요. 지금 보면 오른쪽 위에 아무 메뉴도 나타나 있지 않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오토캐드 LT에서는 0번으로 레지스트를 편집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는 거고, 오토캐드에서는 편집을 안 했으니까 그대로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레지스트리를 편집을 해야만 인포센터를 꺼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상단에 있는 메뉴들까지는 다 진행을 한 것 같고요. 그 밑에 진행을 해볼 텐데, 도면이 여러 개 열려 있을 때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지금 여기서 편집하고 있는 건 조금 있다가 기능 사용 설명할 때 쓸 거를 위해서 편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요 메뉴를 파일 탭이라고 해요. 그래서 FILETAB, 이 파일 탭에 클로즈를 하게 되면 메뉴를 닫을 수가 있고요. 파일 탭을 입력을 하면 다시 켤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 탭 같은 경우에 서드파티 붙여서 쓰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끄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파일 탭으로 켜고 파일 탭 클로즈로 닫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닫혀 있다 그래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컨트롤 탭을 누르면서 왔다 갔다 그대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옛날에 사용하던 것처럼 계단식 배열을 통해서 왔다 갔다 사용을 하시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메뉴 찾으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수식 배열, 수평 배열, 계단식 배열. 이 메뉴는 뷰 쪽에 메뉴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다시 파일 탭을 켜주고, 이 파일 탭에서 관련돼서 설명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설명할 건 이 시작 메뉴가 불편하다는 분이 꽤 많이 있으세요. 이 시작 메뉴, 요걸 안 쓰고 싶다,
라는 분이 있는데 요 메뉴는 어떻게 없애냐면 스타트 탭, 스타트 모드, 시작 탭은 스타트 모드라는 환경 변수들에 의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오토캐드 2015 버전에서는 뉴 탭 모드라고 했거든요. 자, 다시 관련 문서를 보여드리자면 오토캐드 2015 버전에서는 뉴 탭 모드라는 환경 변수를 사용을 했었어요. 2014년도에 게시된 거죠. 그리고 요게 당연히 요거는 0번으로 바꾸면 새 탭이 나타나지 않는 거고요. 스타트 모드 2016 버전부터는 스타트 모드라는 친구로 저 시작 탭을 제어합니다. 0번으로 하면 시작 탭을 닫고요. 1번으로 하면 시작 탭이 다시 켜지는데 켜진 상태로 세팅이 되는데 0으로 했다가 1로 했다 그래서 다시 열리지는 않는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스타트 모드를 지금 1번으로 돼 있어서 시작 모드가 시작 탭이 켜져 있는 건데 이걸 0으로 바꾸면 시작 탭이 꺼집니다. 근데 이걸 다시 1로 바꾼다 그래서 다시 켜지지는 않아요. 오토캐드를 껐다 키면 시작 탭이 다시 나옵니다. 관련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표시는 할 수 없지만 다시 시작하면 시작 탭이 복원된다 라는 거예요. 자, 시작 탭을 끌려면 스타트 모드 이 친구를 0번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탭에서 알아둬야 되는 게 요거는 성능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요. 파일 탭 프리뷰라는 친구랑 썸 오버라는 친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뭔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도면이 여러 개 있을 때 좀 더 열어볼까요? 여러 개 있을 때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이렇게 모형, 배치 1, 배치 2 그 도면에 저장되어 있는 뷰들이 표시가 되잖아요. 배치 2, 배치 1, 모형 이렇게 있을 때 배치 1번, 배치 2번 요 리스트 자체가 나오는 걸 파일 탭 프리뷰로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은 파일 탭 프리뷰를 0번으로 바꾸면 그림 대신에 이렇게 리스트로 나타나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게 여기에서 리스트로 가져가면 클릭해서 도면을 열지 않더라도 도면을 화면에 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거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가 읽어야겠죠. 그래서 조금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프리뷰가 켜져 있을 때에도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이런 식으로 작업 공간에 바로바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느리다 하시는 분들은 저 썸네일 오버라는 것까지 꺼주시면 좋습니다. 파일 탭 썸 오버 이 친구가 1번으로 돼 있어서 마우스 커서 가져가면 화면이 바뀌는 거거든요. 0으로 바꿔주면 커서를 가져가도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프리뷰까지 0으로 꺼주면 크게 거슬리지 않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줘야 제어하는 분들은 별로 없기는 한데 일단은 설명할 만한 것 같아서 설명은 했었고요. 자, 썸 오버까지 켜주고 이게 컴퓨터 사양만 나쁘지 않다면 그래픽카드만 달려 있다면 이게 여러 장 도면 확인하는데 조금 편하기도 해요. 도면을 직접 여는 것보다 썸네일로 바라보는 거라서 어떤 도면인지 조금이나마 좀 가볍게 화면에 미리 보기로 보고 작업 중인 도면을 넘길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해서 파일 탭까지 끝났고요.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은 요 뷰큐브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리니까 뒤로 빼고 맨 아래쪽으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자, 맨 아래쪽에 왼쪽에 보면 모형, 배치 1, 배치 2 요런 탭이 있는데 요것도 끌 수가 있어요.
요 배치라는 친구가 레이아웃이거든요. 그래서 레이아웃 탭이라는 환경 변수가 있습니다. 요게 1번으로 되어 있으면 켜져 있는 거고요. 0번으로 바꿔놓으면 이쪽에 더 이상 표시가 되지 않죠. 레이아웃 탭 1번으로. 이 환경 변수를 기억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옵션에 들어가 보면 화면 표시 탭에서 배치 요소 중에 배치 및 모형 탭 표시, 요게 요 밑에 있는 버튼을 제어하는 옵션입니다. 요게 체크를 풀어주고 확인을 눌러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메뉴가 꺼지게 되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 상태 표시줄, 사실 이거는 켜놓는 게 좋긴 한데 진짜 만약에 저거까지 끄고 싶은 분이 있다, 상태 표시 막대까지 끄고 싶은 분이 있다, 그러면 스테이터스 바라는 환경 변수를 1번에서 0번으로 설정을 해서 꺼주면 됩니다. 진짜 이것까지 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설명을 할게요. 스테이터스 바라는 환경 변수를 0으로 꺼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요 친구, 요거는 이제 명령 행이라고 하죠. 커맨드 라인 하이드랑 커맨드 라인, 요 하이드, 커맨드 라인 하이드, 요 명령어 두 개로 제어를 하는데 보통은 컨트롤 숫자 9번으로 켜고 끌 수가 있어요. 다시 표시하려면 컨트롤 9를 누르면 된다고 경고 메시지에도 표시가 되고 있죠. 사실 이 커맨드 라인에 대한 건 명령어 자동 완성부터 여러 가지 환경 변수들이 얽혀 있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한번 모아서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메뉴의 맨 위와 맨 아래쪽은 이렇게 해서 설명이 끝났고요. 가운데 있는 거를 설명을 할 텐데, 이 작업 공간에 나와 있는 게 왼쪽 위에 나와 있는 평면도 이 친구, 그 다음에 뷰 큐브, 그 다음에 이 친구, 이렇게 3개 정도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3개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환경 변수가 참 골 때리는 게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골라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친구는 왼쪽 위에 있는 평면도 2D 와이어프레임, 저거는 크게 거슬리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안 끄는 게 좋기는 해요. 안 끄는 게 좋긴 한데 굳이 끄고 싶다면 저 친구의 이름은 뷰포트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VP 컨트롤, 요거에 의해서 제어가 돼요. 켜기, 요게 1번이 켜기고요. 그 다음에 0이 끄기, 혹은 온 오프를 입력을 해줘도 됩니다. 계속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게 보이시죠? 자, VP 컨트롤이라는 친구로 뷰포트 컨트롤을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웬만하면 안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누군가 실수로 뷰포트를 살짝 틀었다, 2D를 제도를 하는데 살짝 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럴 때 마우스 커서의 생김새가 바뀌었죠. 지금 뷰포트가 3D로 돌아가 있어서 마우스 커서가 X축과 Y축을 상징하는 빨간색과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용자 뷰라고 되어 있으면 평면도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3D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평면도를 클릭해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마우스 커서도 2D에서 쓰는 것처럼 십자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웬만하면 안 끄시는 게 좋아요. 사이즈가 작아서 크게 걸리진 않는데 도면 클릭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걸린다 하는 분들은 VP 컨트롤 이 친구로 껐다 켰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요 2개가 남아 있는데 일단 요 아래 거 먼저 할게요.
이 친구는 내비게이션 바라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X만 누르면 닫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위에 거는 요 X를 누르면 현재 작업 중인 도면을 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끄는 방법을 따로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요 두 개를 끄는 건 한 군데에 모여 있습니다. 일단은 뷰포트 컨트롤에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뷰 큐브와 탐색 막대, 이 두 개가 기본으로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뷰 큐브는 위에, 탐색 막대는 길쭉한 거, 이렇게 두 개를 차근차근 꺼주실 수가 있고요. 리본 메뉴 사용하시는 분들은 리본 메뉴에 뷰 탭에 가면 뷰 큐브와 탐색 막대, 요걸로 클릭해서 끌 수가 있습니다. UCS 아이콘도 끌 수가 있는데 요거는 UCS 설명을 할 때 한 번에 몰아서 할게요. 일단 여기에서도 끄고 켤 수 있다라는 것 정도,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뷰포트 컨트롤에 빼기 버튼 눌러서도 뷰 큐브랑 탐색 막대를 끌 수가 있고, 리본 메뉴에 뷰 탭에 가면 두 개를 모아서 끌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 탭이랑 배치도 이 인터페이스 중에서 위치를 해 있어요. 그래서 배치 탭 누르면 요 왼쪽 아래에 있던 메뉴가 꺼지고요. 파일 탭은 요 열려 있는 도면들이 쭉 메뉴로 보이고 끄고 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할 게, 이 내비게이션 튜브, 이 뷰큐브인데 이 명령어는 다 내비게이션 큐브로 되어 있거든요. 단축 명령어가 큐브라는 친구가 있어요. 원래 명령어는 내비큐브, NAVVCUBE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관련 환경 변수들도 이렇게 많은데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밑에 적어놓긴 하겠지만, 큐브 혹은 내비게이션 큐브를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 켜기 끄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걸로 껐다 켰다 하셔도 되는데, 설정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뷰 큐브를 어떻게 보일 건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화면상의 위치, 왼쪽이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이 왼쪽 아래, 뭐 이렇게 내 귀퉁이 중에 골라서 선택을 할 수 있고, 뷰 큐브의 크기도 제어를 할 수가 있고, 자동으로 해놓으면 오토캐드 작업 창의 크기에 맞춰서 지가 알아서 조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투명도, 투명도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세세하게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다 환경 변수로 제어가 되는데, 그거는 제가 영상 설명하는 데에 하나씩 환경 변수로 써놓을게요. 근데 크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특이한 거가 있어서 딱 두 가지만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이 뷰큐브라는 친구가 이제 UCS라는 사용자 좌표 체계에 의해서 틀어집니다. 이렇게 틀어놓고 평면도를 클릭을 하면 사용 중인 좌표계에 맞춰서 이 친구가 조금씩 회전을 해요. 근데 이게 사용자 좌표계보다는 글로벌 좌표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WCS, UCS의 W 옵션으로, 그러니까 원래 초기의 절대 좌표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에 요 내비게이션 큐브가 계속 고정이 돼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환경 변수 하나를 수정을 하면 되는데, 그게 오리엔트라는 친구입니다. 내비 큐브 오리엔트. 이 친구가 1로 돼 있으면 UCS를 따라서 이 방향이 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0으로 바꿔두면, UCS를 바꿔도 내비게이션 큐브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절대좌표의 X, Y축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간혹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여기까지도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요거의 투명도를 조절을 하는 건데, 내비
큐브. 투명도가 오파시티죠. OPACITY. 이 친구가 기본값이 50이에요. 50이고 이걸 100으로 하면 아예 진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0으로 하면 없는 것처럼 표시되는데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화면에 표시돼요. 뭐 요런 차이점이 있다 라는 건데, 어차피 요거는 많이 안 쓰실 테니까 아예 끄고 내비게이션 큐브에서 오프로 혹은 뷰포트 컨트롤이나 리본 메뉴의 뷰에서 큐브를 끄고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NAVBAR이라는 탐색 막대는 내비게이션 바 탐색 막대, 여기에서 온오프로 켜고 끄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여기서 제어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티어링 휠이라 그래서 참 쓸데없는 게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는 건데 아마 거의 쓰실 일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에 대한 설명은 스킵하고 넘어갈 거고요. 지금까지가 여기까지 설명을 한 게 기본 환경 설정에 있는 메뉴들을 끄고 켜는 거에 대한 방법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요거 제어하는 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제 리본 메뉴에 버튼 만들고 도구 막대에 버튼 만들고 그런 것까지 세팅을 해주시면 참 좋기는 한데 그런 게 거기까지 신경을 쓰고 싶지 않으면 최소한 화면에 걸기적거리는 메뉴들은 좀 닫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안 한 게 리본 메뉴 관련해서도 환경 변수가 꽤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크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스킵하고 넘어간 거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도움말에 요 환경 변수들을 검색을 한번 해보면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명령어 자동 완성 켜놓고 검색을 해서 환경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메뉴에 대한 건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앞으로 UCS랑 명령행 관련된 내용 이제 추가로 올리면 거진 끝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